역대급 자영업 불황이라고 하죠. 통계청 통계를 찾아봤더니 2018년에 비해서 2022년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우리 자영업자가 44%나 또 늘어서 지금 720만 명이나 됩니다.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요. 해마다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들 이 정글로 뛰어들고 있는데 근데 장사가 되는 식당은 또 잘 된단 말이죠. 잘 되는 식당, 안 되는 식당의 공통점은 뭘까? 장사의 신의 저자 김유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오랜만입니다. 김유진 아카데미를 나온 식당주가 몇 명이라고요? 공식적으로 그 소위 얘기하는 회원 넘버를 네. 가지고 있는 분은 2,400명 정도 되고요. 2,400명이 네. 뭐 그중에 망한 분도 있을 거고 흥한 분도 있을 거고 거의 뭐 한 획을 걷지요, 다. 뭐 지금 이게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국내 현재 가장 핫하다라고 하는 거의 모든 브랜드들은 제자들이에요. 뭐 그래요. 선청숯불 가든 원조 부안집, 은근히 광고를 하시고 있는 아시아 또 진출한 제자들. 팔각도 뭐 열심히들 해줬어요. 열심히들. 네. 그 모임이 뭐 마피아 조직 같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왜 장전입니까? 장전. 장사는 전략이다를 그 책 예. 줄임말로 하다 보니까 장전 몇 장전. 끼 이러더군요. 예. 저 장전 몇 끼 누굽니다. 뭐 통계 기관에 따라서 좀 네. 발표하는 게 다르긴 한데 외식업에 관련된 총 연간 매출을 63조 규모로 봅니다. 네. 근데 저희가 1조 8천억 정도 해요. 2,000명이. 아까 얘기하셨던 70만 명 정도에서 2,000명이 1조 8천억 정도를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700만 명 중에서 네. 대단한 거는. 좀 센 그룹이 됐습니다. 어느 사이인가. 자영업이 뭐 굳이 통계청 통계 들여다볼 것도 없어요. 네. 그냥 어제 동네 골목 가보면 자영업이 얼마나 불황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망하는 식당들의 특징 먼저 여쭤볼게요. 네. 생각하는 걸 귀찮아해요. 뭐 제일 큰 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네. 집요할 정도로 묻고 물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메뉴가 최선이야, 이 숟가락 젓가락이 최선이야, 네. 이 가격은 최선이야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데 묻다 말아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래 버텨요. 그러겠죠. 집요할 네. 정도로 조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근데 이 끈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업에 대한 철학이기도 하고요. 나는 반드시 대한민국에 이런 한 획을 걷겠다,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도전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식당을 찾아가실 때 많이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요사이는 주차예요. 그렇죠. 네. 주차가 가장 큽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식당으로 걸려오는 전화의 상당 부분은 한 80% 정도는 혹시 주차가 되나요를 물어봐요. 네. 근데 이게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페인 포인트,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해결해 주는 브랜드는 그리 많지 않아요. 혹시 청옥이라는 순댓국집을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에 오래 계셨으니까. 청옥이라는 브랜드가 국내에서 거의 최초입니다. 뭐 물론 그 전에도 개인 음식은 뭐 팝니까? 순댓국이에요. 순댓국. 네, 순댓국이요. 발레 파킹 해줘요. 순댓국집에서. 9,000원짜리 팔지만 발레 파킹을 해줘요. 네. 그게 가장 불편함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 번쯤 그런 편리함을 누려봤던 사람들은 다시 다른 아이템, 즉 똑같은 메뉴를 팔고 있는 다른 순댓국집을 갔을 때, 네. 이 피곤한 거예요. 한번 그 집 가서 주차해 주는 거 보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혜택으로 다가왔던 건데. 전국의 놀라운 순댓국집 사장님이 누가 발레 파킹 하는 걸 몰라. 근데 그 비용이 들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하는 집과 안 하는 집의 차이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200~300만 원씩 또 될 텐데 이게 결국은 고스란히 내 이익금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게임 이론을 보자면은 제가 지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을 멈추는 순간. 근데 집요할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칭송을 하죠. 추앙을 합니다. 야, 순댓국집에서 발레 파킹을 해줘. 네. 그럼 이제 나오면서 우리 무슨 생각도 하냐면 계산 딱 하고 돌아설 때 그래, 이런 사람들이 부자 돼야 돼. 네.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죠.
그런 어떤 계속해서 네. 생각에 관련된 깊이 그리고 집요함 이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3프로가 국내에서 가장 또 대표하고 있는 또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투자를 얼마 하고 얼마를 벌어야 될지를 몰라요. 이걸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걸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공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네. 분모는 총 투자 금액이에요. 권리금, 보증금, 시설 들어간 모든 돈. 분자는 연간 총 매출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하나 오픈을 한다 그러고 2억 5천만 원이 들어갔으면 연간 총 매출이 5억, 즉 지수가 2가 되면 얼른 다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배수가 2가 되면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망하기 좋다 이거예요. 딱 지금 88% 혹은 네. 92%라고 나오고 있는 3년 만에 폐업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그 지수가 2예요. 일종의 배수군요, 배수. 배수입니다. 그래서 투자한 돈 분모분의 네, 연매출 매출. 2가 안 되면 네. 망하기 십상이다. 지금 오늘 딱 따져 보신 상태에서 아 이거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나 지금 2가 안 되고 아니 근데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달라지죠. 각가상각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분모를 네. 조금씩 어떤 변화를 줘야 되냐면 만약에 2023년도였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 10년 전에 오픈했는데요. 그럼 10년 전 투자 비용으로 분모를 놔두고 네. 분자는 2023년 걸로 하면 2023년 투자 수익률은 안 되잖아요. 그 2023년도에 그러면 권리금은 얼마나 받고 싶은지 보증금은 얼마나 올랐는지 네. 라고 하는 걸 따져야 그 해에 당해년도에 투자 수익률이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88, 92% 정도가 3년 만에 폐업을 하는 거고 3 정도가 되면요. 네. 2억 5천을 투자를 했는데 연간 총 매출이 한 7억 5천 정도 나와요. 네. 월 6천 한 3, 400만 그 원 정도 정도씩 되겠네요. 팔죠. 네. 그러면 이제 하루 하루 20만 원. 200만 원, 하루 200만 원, 200, 예, 네. 200만 원 정도씩 파는 건데 네. 아. 3 정도가 나오면 대부분 제가 이제 30년 동안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쿡 찔러 봅니다. 요새 어때요 장사? 사업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먹고 살죠. 뭐 아유. 3 정도 그냥 나오면 3 정도 나 그냥 먹고 살아요. 대신 목돈이 필요할 때 세금을 내야 되거나 자녀들이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은행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지수 3이에요. 만만치 않군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수 4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은 네. 생존 게임에서 언제든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퇴사하고 명퇴금 받은 거 갖고 근사하게 하나 열어야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좋은 상권에 가서 사실 오픈을 만약에 다음 달에 한다고 그러면 제가 700만 명 중에 꼴찌잖아요. 네. 700만 등이 되는데 이 생각은 잘 안 해요. 내가 사회에 있을 때 내 전화번호부에 한 2,000명 있잖아. 문만 열면은 오픈만 하면은 막 웨이팅 해줄 것 같고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사실 아마추어들을 바라보는 눈들은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에 남아요. 월급쟁이 30년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뭐 할 거예요? 아, 나 식당이나 하려고. 식당이나 하려고. 그게 제일 치명적이죠. 자기 스스로 식당이나 식당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나가면 망하지 않겠느냐 그러셨었어요. 네. 그게 사실은 누구 탓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자영업 오너들의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최소한의 교육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생 교육하고 안전 교육하듯이 최소한 이 정도. 얼마 투자하고 얼마 정도는 벌어야 된다라든지. 정글에서는 자기가 배워야죠. 뭐 자기가 책임지고. 근데 그걸 이게 뭐 어떻게 합니까? 이 목표를 세워놓지 않다 보니까 네. 불경길에 이러는 사이에 그냥 신압으로 스르륵 제 투자금들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열에 여덟 이상이 문을 닫는 거죠. 지금 문 열고 나서 보통 3년 안에. 일반 자영업,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일반 자영업이 한 80. 그게 지금 요식업만 그렇습니까? 8%, 예, 자영업 전부를 다 말하는 겁니다. 자영업 전부로 쳤을 때 80 한 2, 3% 정도입니다. 80, 3%. 제일 폐업률이 강한 업종이 있어요. 뭐예요? 90%가 넘습니다. 3년 안에 100명이 달리기를 시작을 하면 92명은 탈락을 해야 돼요. 중간에 도중에 포기를 해야 되는데 카페예요. 카페. 네. 카페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변별력이 없어요. 이 집을 가나 저 집을 가나 주장하는 게 똑같아요. 주장하는 게 결국 뭐냐면 저희 좋은 원두스입니다. 저희 로스팅 잘해요. 네. 네. 이런 포인트가
뭐 앞집, 뒷집, 옆집, 상권 내 모든 카페들이 똑같은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집을 왜 가야 되지?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들이 별로 없죠. 근데 뭐 세 집 중에 하나는 카페고 동네 네. 가면. 카페고. 근데 그게 사실 자금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요리라든지 다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카페 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많습니다. 카페라면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정보는 다 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카페라면 인건비가 대충 줄어드니까 네. 식당 하면 뭐 주방 아주머니, 홀 서빙, 캐셔 뭐 일 커지는데 커피숍 하면 아르바이트 한 명 쓰고 어떻게 내가 해보겠다 싶으니까 덤벼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업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판매자가 고생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뭔가 내가 사람도 많이 쓰고 고생도 많이 하고 영업 시간도 길고 땀도 흘리고 이 노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참 큰 돈들을 많이 버는 편이고 쉽게 벌려고 하면 쉽게 잘 안 벌리더라고요. 그거야 뭐 세상의 이치죠. 고객이 너무 스마트합니다. 매일매일 똑똑해지고 있어서요. 책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투자 수익률을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차별화 포인트를 모른다.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뭘 차별화를 뭐 어떻게 해요? 차별화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뭐 가격적 차별화, 비가격적 차별화도 쓰고 전략적 차별화, 뭐 이런 차별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차별화를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해요. 근데 이 차별화의 핵심은 괜히 튀어보려고, 괜히 뭐 그 눈길 한번, 주의 주목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차별화가 아니고요. 이 차별화 안에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들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비교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격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보통 삼겹살집 그런 구성이 뭐 불판 나오고 석쇠 나오고 고기 올리고 쌈장에 채소에 김치에 찌개에 밥이다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루틴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는 순간 고객들 머릿속에서 이제 준거 가격이 이제 발동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난번 먹었던 거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데 가격이 비싼 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별화라고 하는 거를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아마 이제 자영업 오너들이 듣고 계시다면 네. 차별화는 뭐 때문에 한다? 비교당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거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목표여야 돼요. 좋아요. 차별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각별히 애정해야 될 대상이 필요해요. 각별히 애정해야 될. 제가 공개 강연할 때 지금은 국내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이제 타월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제자가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수건을 그냥 우리 거 대부분 얘기할 때 실이 좋아요, 염색이 어때요, 컬러가 어때요, 맨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제안하는 게. 근데 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예 수건의 용도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 아직도 50대 아버지랑 같은 수건을 쓰시나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심을 끌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집중했던 것, 저희가 주목했던 건 10대 사춘기 소녀의 피부였습니다. 그녀들에게 어울리는, 그녀들에게 적합할 만한 수건을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저건 내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넓히려고만 들어요. 10대부터 60대, 70대, 80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줬으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틈이해지는 거죠. 정확히 관역을 명확히 이제 꽂아낼 부분들 좁혀야 돼요. 세그멘트도 좁히고 타겟 오디언스에 대한 분석들도 좀 냉정히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날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온라인 홈쇼핑에서 열심히들 팔고들 계신데 백숙을 2대째 하고 있는 제자가 있어요. 네. 어머님 걸 이어받아서 그 기특하죠. 고맙고 요새 사실 그 식당업 이렇게 이어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어요. 마침 또 가을이었는데 제가 고3용 백숙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뾰족해집니다. 관역이 뾰족해져요. 타겟이. 근데 고3용 백숙이라고 하면 누가 먹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지쳐 들어온 아들내미들 딸내미들 보면 이렇게 뭐 한 끼 먹여주고 싶은데 네. 독서실 갔다 오면 그 시간에 삼계탕집 하는 집도 없고 그래서 이제 딱 집어서 만들어 준 걸 대대적인 런칭을 좀 했어요. 마케팅을 좀 했어요. 열심히 홍보도 하고 얼마나 좋은 닭을 가지고 열심히 삶아냈는가라고 하는 프로세스도 공개를 하고 이런 정보가 대칭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비대칭이거든요. 주인은 많이 알아요. 판매자는 많이 아는데 이 정보들을 잘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정보 비대칭이 생기면 사실 신뢰가 생기지 않고요. 시장이 실패한다고 그러죠. 하는 네.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저거 굳이 내가 사야 되나? 손해 볼 것 같은데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다 담아놓은 녀석을 고삼용 백수그룹 팔기 시작해가지고 그 플랫폼에서 매출 3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차별화의 핵심은 각별히 애정하고 싶은 사람을 지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대학교 때 광고회사에서 인턴 조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없는 브랜드니까 타가라는 해열제가 나왔어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마케팅 전략을 썼죠. TV CF를 했었는데 네. 편두통에 좋은. 현재 딩동. 네. 두통도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딱따구리가 머리를 따다다다다 쪼는 거예요. 그렇죠. 편두통에 좋은 다가라고 CF를 만들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타겟층을 확 좁혀서 네. 앞서 세상의 모든 건 가릴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남자용 시계, 여자용 시계가 있고 네. 남자용 신발, 여성용 신발이 있듯이 세상의 모든 건 남녀로도 나누고 기혼과 미혼으로도 나눌 수 있고 또 학생이냐 아니냐도 나눌 수 있고 다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걸 조금만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보이는데 그게 사실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 지금 들어올 때 사실 커피를 한 잔 좀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물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제가 카페 하는 제자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아메리카노는 하루 종일 아메리카노예요. 그게 근데 무슨 말씀이에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필요한 아메리카노가 있고요. 점심 시간에 걸진 음식 먹고 나서 또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아메리카노가 있고 저녁에 술 한잔 먹고 들어갈 때 좀 깨고 싶은 아메리카노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용도가 모닝 아메리카노, 런치 아메리카노, 디너 아메리카노로 나뉘어야 되는데 이런 구분들을 잘 안 해요. 좀 전에 얘기했던 편두통하고도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네. 뭐든 나눌 수 있다. 용도를 만들어줘야 이게 나를 위해서 만들고 개발된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라디오 진행할 때 우리 김유진 대표와 여러 번 방송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장사의 어떤 그 귀가 열린 분들은 이런 부분은 아까 체크하겠다 하는 부분을 아주 많이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3프로 시청자분들도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김유진 대표의 이 조언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차별화 네, 김 대표가 늘 하시는 말씀 중에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줘라. 네 경험입니다. 우리 가게 들어오는 손님에게 새로운 경험을 줘라. 늘 그게 차별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걸 그럼요. 말씀하시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고객이 사는 건 상품이 아니에요. 대부분 오해들을 하세요. 고객이 사는 건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경험을 사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험을 사는 친구들과 걸, 와서 이 순댓국이 있는데 네, 우리 산낙지 갖고 와서 한 2마리 쑥 넣어가지고 쑥쑥 잘라서 먹으면 네, 네. 뭐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경험. 경험이에요. 그 아주 간단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집만이 먹는 법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 집만이 먹는 법. 아마 오늘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성인이 돼서 혹은 뭐 그 사회 활동하기 전에라도 고깃집에 갔을 때 고기 냄새를 맡아보라고 한번 권유를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생국 굽기 전에요? 굽기 전에 아니요. 없어요. 네. 근데 주로 이제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마블링 보고 뭐 이렇게 마블링 하는 좋다 뭐 이런 잘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 원장 삼겹살 대표님을 만났더니 대표님 저보고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고기는 향부터 맡아보세요. 냄새란 표현을 안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기 때문에 향기를 한번 맡아보세요라고 해서 그 생고기에 관리 잘 된 녀석을 맡으면 아무래도 좀 달죠. 기분이 좋죠. 이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또 흔하디 흔한 비빔밥이라고 얘기하지만 비빔밥을 저희 집은 죄송한데 한 번에 비비시면 안 돼요. 반 덜어내셔가지고 기가 막힌 달래 간장 양념하고 비벼 드시고 나머지 반은 고추장에다 비벼 드세요라고 얘기해요. 양념을 야, 양쪽에 이 주는 집은 거예요. 똑같은 10,000원 내고 비빔밥 먹는데 2가지로 먹게 한다 이거지. 이런 게 굉장히 별거 아니지만 네. 사람들 소름 끼치게 하는 아이디어거든요. 네. 그게 우리 집만의 루틴, 의식, 우리 집만이 먹는 법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제자들한테 좀 푸시를 하는 편이에요.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 브랜딩하고 가장 큰 차이는
브랜딩은 내 브랜드를 기억나도록 만드는 거고요. 마케팅은 팔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팔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려면 동일한 제한 n분의 1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 집은 굉장히 독특한 제안을 해. 두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어. 내가 지불한 금액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받아올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해야 그 집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바이럴이 쉬워요. 아니 형님 드셔보셨어요? 낙지 넣은 거? 아니 비빔밥 먹는데 이렇게 반 갈라서 먹는데 그 집 참 재밌대요라고 하는 게 사실 바이러스잖아요. 오러를 통한 바이러스. 급격하게 숙주들을 통해서 퍼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기가 없으면 마케팅은 되지 않아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마케팅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그 상담자가 할머니인가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무슨 말 하셨냐면 할머니 그게 어디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남 고흥이다. 고흥이었다. 고흥. 예. 기억나세요? 무슨 예. 얘기를 써붙이라 그러셨죠. 그게 예. 꼬막이었는지 매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꼬막이었어요. 예. 그런 거. 네. 할머니 밖에다 할머니 글씨로 어제 고흥에서 꼬막 올라왔어요. 밖에 써붙여라고 네네. 그러셨어요. 그럼 마케팅 아니에요? 저 같은 월급쟁이가 지나가다가 다 그 꼬막에 그 꼬막인데 네. 그 매생이국에 그 미역국에 그 미역국인데 뭐 이렇게 할머니 글씨로 뭐가 고흥에서 올라왔다고 하면 뭔가 친근감이 있고 또 신뢰가 가잖아요. 맞춤법이 좀 틀려야 돼요. 맞춤법이 좀 틀리고. 아니 왜 저희 할머니 세대들 저렇게 그 네. 한글 이렇게 받침 같은 거 어떻게 네.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적어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정보예요, 정보. 판매자가 얼마만큼 신뢰를 얻을 수 있냐는 정보를 얼마만큼 공개하느냐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고흥에서 올라왔는데 그냥 고흥도 아니고 부녀 회장 엄씨네가 됐든 뭐 이 얘기까지 적어주면은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는 고맙죠. 투명해지니까요. 그리고 뭔가 신뢰가 갈 것 같고 그런 믿음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대부분 매장 밖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쳐놔요. 바리케이트.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딸랑 칼국수, 딸랑 삼겹살 이런 거 하나씩만 적어놓으니 고객 입장에서는 저걸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검색하면 리뷰 봐야 되고 평점 보고 아니다 싶으면 앞집 가야 되고 심지어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집에 들어가서 둘이 삼겹살 2인분 시켰는데 희한한 무침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거 줘보라고 할 때도 불안하니까 검색부터 하고 검색을. 그게 뭐가 나올지도 그게 모르고. 뭐가 나올지 네.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객들한테 오해를 받는 요소 중에 한 가지죠. 최근 모든 뉴스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얘기. 하나는 대한민국 자영업은 거의 붕괴 위기다, 빙하기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간 올라갔던 뭐 식재료는 둘째치고요. 인건비, 사람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인건비, 임대료, 뭐 세금의 식자재, 뭐 이런 것들을 다 정산해봤을 때 사실 안 오를 수가 없죠. 우리도 이제 점점점 북유럽 같은 이제 뭐 한 그릇에 4만 원, 5만 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고가로 이제 가고 있는 전 길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게 가격이 비싸다라고 오해를 받는 자영업 오너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정보를 빼곡히 적어주는 거예요. 어떤 쌀을 쓰는지, 어떤 물을 쓰는지, 아까 얘기했던 재료들은 어디서 갖고 오고. 이거 귀찮을 것 같지만 아침에 습관 들이면 돼요. A4 용지에다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각 테이블마다 하나씩만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럼 왜 가끔 가는데 이렇게 나물 같은 거 먹을 때 대부분 논쟁들 많이 하죠. 이 참나물이야, 이게 뭐 무슨 방풍이야,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적혀 있으면 아 이게 강릉에서 온 방풍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 특히 이제 시내는 이렇게 밀키트 네. 봉지 뜯어갖고 데워주거나 뭐 네네. 끓여주는 이제 인건비도 비싸고 뭐 네. 재료비도 비싸니까 월세도 비싸고 그런 가게가 점점 늘고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고 손으로 직접 만들고 좋은 재료 시골에서 가져다 쓰는 분들이라면 더 그런 거 많이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더 해야 돼요. 그분들이야말로 더더욱 네.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런 기회가 없으셨잖아요. 그걸 적는 게 유리하다 이런 걸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잘 모르셨던 거죠. 그러면 뭐 저희 집 김치는 정읍에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겁니다, 이렇게 써붙여도 좋다 이 말씀이시죠? 중요해요. 네.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입증 자료가 필요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인간의 욕구 이론 따질 때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생긴 얘기들 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생리 생존에 관련된 게 있고, 제일 위에가 인정 욕구인가 그렇죠. 뭐 그 자수련이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게 뭐 5단계설, 7단계설 네. 있죠. 근데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배부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찾는 게 위생이에요. 안전이고. 네. 근데 안전에 대한 욕구를 고객은 간절히 찾고 있는데 우린 증거를 댄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이 위생적이에요, 깨끗해요라고 하는 걸 증거를 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파란색 센스 땡 이런 거 하나 붙여놓는 게 전부 다고 나머지는 사실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숙제를 내주는 게 2교시 딱 끝날 때 숙제를 대부분 내는 게 당신네 집이 왜 안전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지 증거를 7개를 만들어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보통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주방에다 CCTV 달아요. 그리고 모니터를 홀에다 뽑아놔요. 그럼 주방이 얼마만큼 깨끗한지를 사실 피곤한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뭘 그렇게까지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 그런 걸 경험하고 나잖아요. 여기는 CCTV로 그걸 다 보여줘라고 하는 집을 보면 이렇게 신뢰가 가죠. 최근에 배달 어플을 통해 가지고 처음 저 만났을 때 4천만 원 정도 월 매출을 하다가 지금 이제 2억 2천만 원 정도 하는 이제 냉면 브랜드를 가진 친구가 있어요. 제가 처음 가르쳐 준 게 그거였어요. 특히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 배달 매장 같은 경우는 가장 불안한 게 위생이다. 네. 그래서 뭐 했냐면 위생 등급 3스타 따게 만들었어요. 보통 그런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배달하는 업체에서 위생 등급을 3개를 딴다고 이거 굉장히 그건 까칠해요. 어디서 주는 뭐 등급이에요? 위생 등급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은 별 하나, 별 둘, 별 3개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이 기준이 이제 심사관들이 와서 채점을 하고 이럴 때 보통 50가지 정도 항목을 봅니다. 뭐 플라스틱을 쓰는지, 뭐 어떤 건 조리기구들이 제대로 거치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기준들이 있어요. 이게 인터넷만 검색하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나오거든요. 혼자 하긴 쉽지 않아요. 혼자 하긴 쉽지 않은데 이런 걸 코칭해주고 하는 업체들이 좀 이제 몇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하고 의뢰를 하거나 공부를 좀 하든지 학습을 좀 통해 가지고 내 매장에다 그런 안전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똑같은 가격, 동일한 정보, 비슷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깨끗한 집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고객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세스코라도 붙어 있으면 그럼요. 최소한 바퀴벌레나 쥐는 없는 식당이겠다. 최소한. 자, 정리하면 고객들에게 정보를 가급적 많이 써붙여라. 네. 어떤 형식으로든 알려줘라. 그게 그런데 왜냐면 위생도 혜택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고. 맞습니다. 우리가 알려야 되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정보 하나하나가 고객들 머릿속에서는 이게 내가 지불한 금액에 비해서 돌려받는 혜택이구나라고 하는 이 개수가 많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생이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되고 최초로 개발한 메뉴가 있다면 최초라는 것도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고 네. 이게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마음적으로 아무리 해봐요 자기 다가가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선물이 필요하듯이 증거를 대실 필요가 있어요. 증거를. 고객이 사고 싶은 메뉴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 팔고 싶은 메뉴를 파세요. 본인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음식을 팔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고객이 먹고 싶은 거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계속 우물안 개구리처럼 성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늘 재료에만 신경을 써요. 늘 재료, 구성 요소. 어떻게 하면 맛을 조금 1%라도 더 올려줄까 막 이런 노력들을 되게 중요한 거 많이 아니에요? 하세요. 근데 이 참 맛이라는 게 정말 그 허상 같은 게 감기에 걸리잖아요. 혹은 우리 예전에 그 코로나 걸렸을 때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코가 막히면 양파즙인지 사과즙인지도 구분을 못해요. 그게 혀예요, 혀. 근데 그 혀에다 대고 이게 맛있는 거야, 맛없는 거야라고 하는 걸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향을 살려주는 것. 그래서 아까 맞게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기름 짜는 기계를 하나 놔둬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참기름 향이 쫙 퍼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깨도 좋은 집
기름도 직접 짜주는 집, 밥도 갓 한 집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될까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맛있게 지어놓은 쌀 전부 다 스테인리스 밥 공기에다 닫아놓고 다 보온고 집어넣어 놓잖아요. 손님들 오셨을 때 딱 내놓으면 손님들 입장에서 뚜껑 열자마자 물 줄줄줄줄줄 흐르고 사실 그거 기화됐어야 되는 거예요. 모락모락 기화됐어야 되는 걸 결로 현상이 생기도록 뚜껑을 덮어놨잖아요. 지금 여의도에 정말 장사 잘 되는 그 뭐죠? 굴비 말린 새로 생긴 집 있어요. 네네. 거기 이렇게 반찬 깔끔하게 나오고 비싸요. 네네. 근데 와서 밥 퍼줘요. 퍼줘요. 압력솥에 사장님이 네, 퍼줘요. 네, 진짜 이건 뭐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다른 식당은 이걸 왜 못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아이디 뒤에 있는 분들은 어떤 얘기들 하냐면 네가 해봤냐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집 중에 어디 갈래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스테인리스 공기밥 주는 집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갓 지은 밥을 소복하게 이렇게 퍼주는 집이 전 좋아요. 그런 게 사실 고객이 원하는 건데 내가 편하고자 인건비 좀 덜 쓰고자 이렇게 내가 내 시스템 만들어놨다고 그냥 판매를 하다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외면당해요. 그런 식당도 집이잖아요. 있었어요. 흔한 집. 그 밥솥 우리가 이제 집에서 쓰는 압력밥솥 그 크게 두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브랜드였던 것 같은데 되게 작은 거 있어요, 정말. 네.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게 마포에 있는 삼겹살 집인데 네.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식당마다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예, 딱 밥 밥 이따 드실 거예요? 그러면 한참 고기 굽고 있는데 쌀 갖고 와서 거기서 딱 눌러줘요. 누르더군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 있잖아요. 이게 그냥 밥이 되는 게 아니고 막 김이 팍 나오고 씨 이러잖아요. 이게 뭔가 아니 똑같은 밥인데. 기대감을 주지요.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음식점이라면 먹기도 전에 맛있어야 돼요. 모양새 보고 정보 보고 분위기 보고 향 보고 이 집 잘하는 집이야.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한참 먹다가 맛있네라고 느끼는 거는 50점. 나갈 때 사장님이 카드 받으시면서 맛있게 드셨어요? 물어봤을 때 아 예라고 대답하면 20점. 이게 진짜 맛있으려면 먹기 전에 맛있어야 돼요. 먹기 전에 흥분되는 요소들 아까 말씀하셨던 밥솥도 마찬가지고요. 또 심지어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화고기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제가 오픈할 때 어떤 선물을 줬냐면 도전기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도전기. 쌀 도전기. 원래 네. 갓 도정한 쌀로 밥을 지어야 맛있어요. 그럼 별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린 별을? 네, 말린 벼가 구해왔어요? 유통이 돼요. 유통이 돼요. 그걸 일부러 찌어요. 왜냐면 고깃집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차별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고기를 그걸 별 모양으로 자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쓰는 고기 종류 비슷하고 소스류 비슷하고 젓갈 비슷하고 찌개 비슷하고 어쩔 수 없이 차별화하는 포인트 가장 그러면 남들이 고민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가장 낙후한 파트를 건드리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케팅 포인트로 삼은 거죠. 고기는 기본이고요. 고기가 맛있는 건 기본. 신선한 것도 기본. 네. 저희는 심지어 밥까지 맛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을 했죠. 그 집 카피예요. 고기가 맛있는 건 기본입니다. 밥까지 맛있어요, 진짜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봐라 이 말씀이죠.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경험을 자꾸 줘라. 그 사례 중에 자꾸 겹치네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줘라. 새로운 경험. 그냥 밥솥 이야기하다 생각났는데 네. 그 스타벅스의 커피 그 스킴 밀크라 이쉬 내려오는 거 그거 거였어요. 하워드 슐츠가 그 스타벅스 만들면서 소리를 일부러 집어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원래 소리가 없는데 맛있는 안 나요. 소리가 네. 나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커피는 향인데 향이에요. 하워드 슐츠가 소리 나게 해라. 그래서 그 스타벅스 가 보시면 이 밀크 내릴 때 카푸치노 할 때 소리 나는 게 나는 일부러 집어넣은 소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오토바이 이렇게 다다다다다 소리 나게 만든 것처럼 소음기를 역으로 쓴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그 스타벅스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칭찬을 합니다만 제가 미국에 잠깐 공부를 했을 때 그 대학교 앞에 있었어요. 정문 앞에 있었는데 그 집이 정말 유명해진 건 공간을 팔아서도 아니었고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기본이었었어요.
커피가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구글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킬링 카페인이라고 검색하시면 스타벅스가 1등으로 떠요. 그만큼 진한 커피예요. 그건 뭐냐? 본질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커피는 사실 잠자려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네. 각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마시고 났는데 나 어제 뭐 S 브랜드 커피 마시고 E 브랜드 커피 마시고 D 브랜드 커피 마셨는데 하루 먹어봤더니 이틀은 망했어. 잠들어갖고. 근데 하루는 꼴딱 새는데도 멀쩡해라고 하면 다시 그 커피를 찾겠죠. 그게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카페인. 네. 식당은 칼로리, 카페는 카페인, 술집은 도파민이에요. 이 세 가지 칼카도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 그런데 양도 잘 안 채워져요. 이쁘게 만들려고 욕구 이론 보고 저기 3단계, 4단계쯤에 있는 거 미적인 욕구, 지적인 욕구는 채워졌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름다운 오마카세 같은 거 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풀코스 먹고 나오면서 그래서 나온 게 그 영화 대사가 됐던 거예요. 오빠 라면 먹고 갈래? 배가 고프니까요. 근데 그런 집은 재구매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본질은 아주 충실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식당은 칼로리, 카페는 카페인, 술집은 도파민. 이 세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충분히 고객들 내 편으로 사로잡는 데 큰 도움들 되실 거예요. 장사의 신 저자 김유진 대표와 함께 망하는 식당의 공통점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망하는 식당. 이거 너무 자극적인가요? 네. 망하는 식당의 공통점. 아직 성공하지 못한 식당이라고 하죠.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너무 힘들어들 하시니까 공중파하고 케이블 종편에서 막 힘들다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힘을 좀 실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아직 큰 성공을 못한 식당들, 네. 자영업 공통점은 오너들께 네. 공통점 드리자면 의심을 안심으로 바꾸는 법을 잘 몰라요. 아까 위생 말씀하시는 거. 위생도 마찬가지고요. 네. 고객은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판매자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요. 저 사람이 전문가인지도 의심을 하고요. 저 사람이 진짜 온갖 정성을 다 했는지도 의심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요새 사람들 없고 힘들다 보니까 인력 구하기도 힘드니까 아무래도 좀 레토르트 형식으로 된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라고 네.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일종의 의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안심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의심을 안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세스 다 공개해 주셔야 돼요. 심지어는 콩나물 몇 번 세척하는지도 적어 주셔야 되고요. 찌개 끓일 때 그걸 어디다 적어요? 물은 뭘로 쓰는지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게 테이블 안내판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비어 있어요, 다. 물론 뭐 요새는 테이블 오더들 쓰시느라고 그 뭐 메뉴판에 이제 메뉴들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좋은 식당들 가면 이 밑에 이 일회용 종이 세팅지. 거기에 이제 적혀 있죠. 적혀 있죠. 저희 뭐는 어디서 가져왔고 뭐 쌀은 어디서 갖고. 어떻게 조리했으며 뭐 이런 게 적혀 네네. 있죠. 그게 이제 의심을 안심으로 바꿔주는 건데 그 의심을 안심으로 근데 이제 바꿔주는 동네 것 중에 자영업자분들이 그런 걸 어떻게 다 합니까 일일이? 하나가 그게 이제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몰라서 그렇지. 네. 어제 그 김원장 기자 프로그램 들어보니까 그거 적어주면 좋다 그랬어. 그래 일단 3개만 적어보자. 네. 속는 셈 치고 3개만 적어보자. 그래서 어디든 뭐 하다못해 스카치 테이프라도 붙여놔라 이 붙여요. 말이에요. 그거 네. 제일 저희가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저희 제자들한테 혼날지 모르겠는데 상자가 있습니다. 무상자, 감자상자, 뭐 상자가 있어요. 네, 그러겠죠. 모든 상자의 가장 좁은 면에는 생산자, 생산지, 심지어는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어요. 맞아요. 그거 오려요. 그거 다 오려가지고 어디다 넣으면 카운터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판에다가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턱턱. 아침에 배달 온 이제 양파 상자나 뭐 보면 다 잘라- 나와 있죠. 잘라야 미역도 돼요. 마찬가지고. 쌀도 잘라야 되고. 그게 그래서 생산자 나와 있고. 네, 그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미디어 월인 거예요. 대변인처럼 우리 식당에서 나는 그렇게까지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내가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등급도 다 적혀 있고요. 이 농장에서 갖고 온 거요라고 하는 걸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그동안 박스 버리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어디 가셔서 식당에 이렇게 한쪽 벽에 그거 쫙 붙어 있다 그러면 저 장점 멤버들인가 보다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의심을 안심으로 바꿔주는 가장 좋은 방법. 안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객은 더 지불해요. 그리고 이 집에서는 비싸다는 소리 안 해요. 안심하게 하려면 어쨌든 정보를 많이 제공해라. 네.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 뽑을 줄 모르세요. 돈이 없어서 못 뽑는. 아니요. 절대. 특히 제가 이제
1994년도 딱 이제 자영업 오너들 사장님들 취직하기 시작하고 올해 이제 딱 30년째 됐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장님들이 누구냐면요. 우린 사람이 안 뽑혀요. 우린 와서 한 2, 3일 일하면 그냥 다 나가요. 그거 누워서 침 뱉기잖아요. 얼마나 배울 게 없으면 나가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월급이 작아도요. 노동 강도가 세도요. 이 사장님한테 배울 게 있다 그러면 절대 안 나가요. 발길질을 하고 육두문자를 써서 내보내려고 그래도 사장님 죄송합니다. 실수 인정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니면 뭐 처우가 좋던가요? 네, 배우려고 해요. 아님 처우가 좋던 거. 근데 본인은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면 너 주말에 근무할 수 있어? 공휴일 날도 나올 수 있고 야간 근무는 어때? 그래서 그 우리 매장에 필요로 하는 그 부속처럼 필요에 의해서 뽑아요 사람을. 그 친구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그 친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물어보지 않고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뭔지도 몰라요. 생각을 사지 않아요. 그냥 사람 몸뚱아리를 살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있다 보면 성격 안 맞는 두 사람이 갈라서죠. 이제 그 뒤부터는 무슨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냐면 카운터에서 이렇게 아내분하고 혹은 가족들끼리 이렇게 있어서 복화술을 해요. 나는 저 알바이트 안에 제가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기들끼리 막 위안을 삼죠. 근데 그 대상인 직원분은 돌아서서 또 자기는 무슨 생각하냐면 야, 나 8년 동안 지금까지 일하면서 저런 사장은 처음 봤어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생각. 그래서 앞으로 사람을 뽑으실 때는 물론 힘드시겠지만 기왕이면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 내 비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오래가요. 그래야 뭔가 큰 성공을 거뒀을 때 나누고도 싶어지는 거고 제자를 키워보고도 싶은 거고 뭐 이게 좀 이런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안 맞는 친구랑 계속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의도에 강이라고 유명한 일식집이 있어요.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 동안 그 카운터를 지키는 여성 네, 매니저분이 매니저분이 계시는데 계세요. 거기 이제 그 사장님 부부는 남편분은 유명한 예전에 탤런트도 네, 하시고 탤런트 하셨어요. 지금은 연세가 아주 많으시죠. 네.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람을 귀하게 쓴다는 건 알겠어요. 종업원이 20년 넘게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보가 없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주위에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님으로부터는 정말 가족 같은 대우, 인간적인 대우,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직무에 관련돼서는 존중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데 재량권을 안 줘요. 그리고 이제 자꾸 나간다고 이런 저런 가고 우리 사람 안 뽑히면 진짜 자기 얼굴에 침 뱉겨요. 네, 그 얘기는 어디 가서 하시면 더 안 옵니다. 일할 사람이 더 안 오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 뽑는 게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던데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생각보다 많이 주세요. 그리고 네,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줘야죠. 그럼 안 그렇죠. 나가요. 막 돈을 조금 주니까 나가는 거지. 장사 잘 되는 식당들도 좀 여쭤볼까요? 네. 공통된 특징들을 한번 추려봤더니 방송 나오기 전에 네. 여기까지 리스트를 좀 만들다 보니까 철학이 뚜렷해요. 명확해요. 근데 이게 철학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아주 안 좋은 기억들이 있죠. 복잡한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철학은 되게 쉬워요. 각오예요. 각오. 각오가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3년 안에 매장 수를 몇 개를 만들고 연간 매출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각오가 있어요. 각오. 생각이 있고. 이 비전을 달성해내기 위해서 미션을 쪼개요. 12달을 쪼개고 한 달을 쪼개고 일주일을 쪼개고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매출도 정하는 거고 공부도 하는 거고 반면에 아직 덜 꽃이 핀, 덜 성공한, 아직은 성공의 맛을 못 본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명확치가 않아요. 얼마나 벌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딱 갈려요. 그 사람 잔고 안 봐도 돼요. 매출 포스 안 봐도 돼요. 딱 질문 하나만 하면 돼요. 얼마나 벌고 싶으세요? 여러분, 글쎄요, 한 200억 하고 싶은데요. 얼마나요? 한 1년 안에 하면 좋겠어요. 아직 성공 못한 분들한테 얼마나 벌고 싶으세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매일 일터에서 온 가족을 책임지고
그 무거운 어깨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얼마를 벌고 싶은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고객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철학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술집을 한다, 밥집을 한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먹여드릴 거예요. 이건 각오예요. 그러면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흔하다라고 하는 공깃밥 하나에다가 힘을 주기 시작을 해요. 절대 쌀 가져온 거 수돗물로 확 틀어가지고 그 밥 짓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보통 이제 주방을 하도 오래 취재를 하다 보니까 뭐 맛대맛 시절부터니까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근데 주방을 가서 보면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은 딱 물에서 차이가 나요. 잘 되는 집은 정수물을 써요. 정수물.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렇다고 수돗물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수돗물도 정말 관리가 잘 돼 있어요. 네. 아리수 진짜 잘 만든 물인데 문제는 뭐냐면 관이 안 좋아요. 상수원에서 다 물 정화시키고 해갖고 내려 보내도 관이 20년 30년 됐기 때문에 어차피 식당에 도달하는 물은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쇳내가 난다 그러죠. 쇳내. 그래서 왜 고깃집이나 쌈밥집 같은 데 가서 쌈 싸 먹으려고 그랬는데 입에 딱 넣고 나면은 이게 무슨 물비린내 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그 쇳내거든요. 쇳내. 그래서 진짜 귀신들은 정말 선수들은 새로운 업장 얻는다 그러면 가서 화장실 물 내리는 거 안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건 물맛부터 봐요. 여기 물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야 채소를 씻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또 각오 그런 철학인 거죠. 우리 집에서는 정말 귀하게 제대로 지은 밥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런 각오가. 우리 집에서는 이제껏 역사상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먹는 법으로 고객들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게 필요해요. 그 어떤 것보다 재미를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각오가 있는 집들은 반드시 성공을 해요.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모든 집들은 사장이 철학이 명확해요. 각오. 그래서 그 각오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 네. 친절에 대한 얘기를 아마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뭐 교육기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한번 경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청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서비스 교육을 하면서 그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김원장 기자님 한참 후배예요. 근데 그 후배가 김 기자님을 좋아하고 더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왜 이렇게 공수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회사 임원진들한테도 이런 인사들 되게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공수를 하고 양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인사를 할 때 왼손이 바닥에 가야 되나요? 오른손이 바닥에 가야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왼손 아니에요? 이게 왼손이 바닥에 가거나 오른손이 바닥에 가거나 그러면 이제 손은 그렇다 치고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할 때 30도로 인사하는 게 예인가요? 아니면 45도? 90도? 뭐 너무 지나치는 거 지나치면 아니에요? 안 되죠. 90도는? 네. 그럼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손님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을 이제 5cm로 찢어야 되나요? 7cm로 찢어야 되나요? 이걸 가르쳐요. 네. 이걸 친절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별로- 서비스 교육이라고 네.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웃어줘야 돼. 자꾸 숙여야 돼. 고객한테 막 목숨 걸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되게 단순하게 좀 이렇게 교육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아주 맛있게 식사하시고 요새 리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리뷰 써주세요라고 이게 빌어야 되잖아요. 커피점 관리하기도 가면 힘들고. 다 있죠. 아, 그 다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립니다. 리뷰 아메리카노 한잔 써주시면. 드립니다, 네. 이런 거예요. 근데 모든 커피점에 다 있죠. 희한한 건요. 그 집에서 파는 걸 서비스로 주면 고마워하지 않아요. 남는 거 주는 줄 알아요. 저희는 뭐 주냐면 로또 줘요. 선물로 고마워서. 고객님이 써주신 리뷰 덕분에 제3자가 저희를 객관적으로 봐준 시각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그게 증거가 돼서 다른 손님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써주는 분은 감사한 분이죠라고 해서 로또를 주잖아요. 그러면 뭔가 돈 쓴 거 같네요. 돈 그죠? 쓴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객이 빌어요. 한 장만 더 주시면 하나만 더 줘. 그거 뭐라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값과 을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1,000원짜리 로또 한 장을 가지고도 고객이 고개 숙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껴요. 물론 아껴야 버틸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 내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이 빙하기에 방주에 타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들이 아까워하고 안 하는 집만 골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든
영어로 만든 건데 사자성어를 만들어봤어요. 돈, 돈이에요. 남들이 안 하는 것만 골라 하고 남들이 다 하는 건 하면 안 돼요. 그럼 나도 묻혀요.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한 무더기 안으로 그냥 이렇게 잊혀져 가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것만 골라서 하세요. 김준희 대표의 그 장사하는 법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원칙에 가깝고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현실에서 어렵죠. 그걸 따르기가 네. 뭐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런 조건이 안 돼서 알지만 안 되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마케팅 이건 온라인 마케팅 저는 좀 꼼수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지금 뭐 다 앱에서 뭘 확인하고 하니까 네네. 온라인 마케팅 법 몇 가지만 좀 힌트를 주실래요?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검색 당해야 돼요. 네. 여의도 맛집이라고 쳤을 때, 여의도 삼겹살이라고 쳤을 때 내 매장이 걸려야 돼요. 오히려 그게 너무 심한 바이어스가 되잖아요. 뭐 너무 엉터리 식당들이 많으니까. 많죠. 근데 그걸 너무나 리뷰만 많이 하고 몇천 있다 개씩 보니까 있고. 예, 그걸 너무나 많이들 하고 있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그런 오해들을 많이 네. 하세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예요, 무기. 뭐 네이버 플레이스나 구글 마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순위를 올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진짜 바이럴이 되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시그니처 메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시그니처 메뉴가 얼마나 재밌냐면 현재 아시아 6개국 진출해 있는 팔각도 대표가 처음 그 브랜드를 만들 때 이제 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빨간 밥 만들려고 그랬어요. 다 하얀 밥 주니까요. 홍국이라는 쌀을 쓰면 빨개지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호텔 조식 뷔페에 나오는 포션 버터라고 있어요. 그거 하나 주고 고객 상에다 올려놓으면 다른 공깃밥은 안 찍는데 이건 찍어요. 빨간색 밥에 버터가 나오면 그리고 부탁을 해요. 혹시 사장님 간장 있나요? 그래서 추억을 소환시키는 거예요. 이런 영상 하나가 결국은 온라인에서 얻는 가장 주목받기 쉬운 것 중에 하나라는 것들이죠. 네. 남들과는 다른 먹는 법, 컬러가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뭐 큐브 스테이크라 그래가지고 또 그 주사위 모양으로 된 거 막 피라미드처럼 싸서 했던 도산 뚝배기라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그거 네. 하나면 돼요. 하나. 오히려 남들 다 하는 거 가서 나도 맛집, 나도 삼겹살 이거 키워드 딸래라고 하는 무한 키워드 전쟁 속에서 파묻히시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시그니처 메뉴를 만드세요. 아, 가보고 싶다. 부장님, 예술인데요. 여기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라고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게 만드는 게 온라인 마케팅의 사실 핵심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듣고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하시는 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정말 소중하게 나 내일 아침에 가게 문 열 때 저건 해봐야겠다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장사의 신 김유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